안녕하세요.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.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.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PBR 관련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연금이 계속 수급이 깡패가 될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총선 전에 올려줄 거고, 그 다음에 매크로도 지금 도와주고 있다. 이걸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,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그 매니저들이 돈이 생기면 살 게 뻔합니다. 결국 사는 게 현대차,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서 한국전력,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금융지주 회사들, 은행지주 회사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가총액 덩어리가 큰 편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일단 시장은 따라가야 되다 보니 채울 수밖에 없다. 그러니 그런 거를 뭐 채우는 걸 미리 사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연금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총선 전에 올려줄 거다. 이걸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, 오늘 이제 막 움직였던 이유는 제가 고민을 해보면,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이게 이제 14일날 여기 이제 이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, 스튜어드십 7개 원칙 중에서 3번인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. 미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빡빡하게 돼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그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이 펀드 자금의 그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뻘짓거리를 하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행동 강령이 스튜어드십 코드,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.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라고 하는 이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, 야, 우리 국민연금인데 너 이제 우리 내년에 너네 주주총회 할 때 너네 편을 쉽게 들 수가 없다. 우리 행동 강령 이거 뜯어 고친다. 그러니까 너네 액티비스트들, 외국계 액티비스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너네한테 배당 내놔라, 자산 자산 팔아가지고 배당 내놔라 하는 경영 간섭이 이루어졌을 때, 우리는 그동안은 너네 손 들어줬는데 이제 우리 너네 손 못 들어줘, 그 얘기예요. 그러니 너네 알아서 미리 주가 올려놔라. 어차피 액티비스트들, 외국계 액티비스트들이 설치는 거는 저 PBR이고 자산에서 이제 그 처분해가지고 배당이나 이런 걸로 주주가치 환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기업들이 공격 타켓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. 이게 정부는 지금 그 옛날에는 이제 주식 계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,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주식 계좌가 하나씩 있다 보니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그 기업을 편을 드는 것보다 주식 계좌가 많은 쪽에 표를 이제 공략하는 정책들을 나오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지금 깨달은 상황인 것 같고, 재밌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자금 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, 자, 이게 지금 대체 투자 기준 포트폴리오 적용하고 5월 달에 뭐 자산 배분한다고 하는데, 이제 국민연금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위탁으로 맡기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 배분, 가치, 대형주형 이런 그 자산 배분을, 이 구성비를 조금 더 가치형에다가 많이 넣겠다. 게다가 지금 이 시장에서 뭘 기대하고 있냐면, 연초에 반도체가 막 떨어졌어요. 그게 왜 떨어졌냐면, 연금애들이 그 한 1.2조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. 그 1.2조 원 정도 회수한 거를 이제 3월 달에 지금 위탁운용사 선정하고 있어요. 한 3군데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위탁운용사 선정이 다음 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. 다음 주에 위탁운용사 선정하면은 결국 이 가치형 자금이 시장에 한 1조 이상 들어올 수 있으니까, 갑자기 이제 막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을 사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. 왜냐면 얘네들이 돈 받아가지고 사기 전에 미리 사야 되니까. 게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, 다음 주에 이제 매크로 모멘텀까지 있어요. 다음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BOJ의 금리 결정이 있다. 결국엔 일본은 금리를 이제 긴축하거나 이런 상승 방향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, 한국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요.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, 특히 이제 액티비스트,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나
또는 그 액티브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돈을 빼가지고 한국에다 집어넣을 상황이 되거든요. 그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이 엔달러 관련된 흐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지금 피크아웃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엔저 현상이 더 이상 이제 안 되고 엔화가 이제 그 엔저 현상이 끝나는 피크아웃 흐름이 지금 최근에 이 엔달러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쭉쭉쭉 떨어지면은 결국은 한국의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. 그걸 이제 시장에서 또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정책 기대감도 있어. 연금에서 자금 쏠려고 하고 있어. 실제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 주식이 좋다. 이거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보고 수급이 들어오길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잖아요. 그럼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돈을 들고 싸들고 와서 들어올 수 있는 로직이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임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. 국민연금이 돈 들고 들어오고 다음 주에 지금 위탁운용사 선정해가지고 3월이나 4월 초에 자금 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살 게 뻔한 거죠. 그럼 매니저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살 게 뭐 있겠어요.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을 일단 사야지. 저 PBR 잡주를 사겠어요? 아니 못 산다고요.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면. 왜?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야 시장을 따라가죠. 시장을 못 따라가면은 자금 소싱 받아가지고 욕만 쳐먹는다고요. 너는 뭔데 내가 자금 위탁운용 선정해가지고 돈 줬는데 일단 시장은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. 내가 얘기하는 가치주 이 지수는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. 왜 개잡주를 사가지고 시장을 못 따라가냐. 이렇게 욕먹는다고요.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거 다 돈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살 게 뻔하잖아요. 뭐 사겠어요. 포트폴리오에 대형주 사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수급도 보게 되면 고배당 관련된 지수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살 게 뻔하죠. 자동차 하면 현대차 아니겠어요. 현대차 같은 거 막 사는 거예요. 은행도 KB금융부터 하나금융이랑 이런 것들 심지어 자사주 매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막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배당락 나올 때 오히려 사야 된다. 왜냐면 3월 달에 자금 집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BOJ 금리 관련된 그 긴축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들. 그래서 엔달러가 피크아웃 할 거다. 그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배당락일 때 사야 됩니다. 오히려 배당락일 때 배당락이 겁나면 배당을 받기 전에 사고 배당락이면 사야 된다. 연속으로. 그걸 계속 말씀드린 거고. 게다가 최근에 이제 보험도 돈 받으면 살 게 뻔해요. 보험 같은 것들은 지금 3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애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현대해상 이런 것들도 막 봐야 된다.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막 사는 거죠. 왜냐면 돈을 받았을 때 배당을 받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돈 받아가지고 배당 받고 시작하는 놈이랑 배당 안 받고 시작하는 놈이랑 처음부터 기준가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. 매니저들이.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돈을 받으면은 일단 큰 거부터 채우는 거예요. 저 PBR 관련해서.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소기업들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. 다 큰 거 사는 거예요. 유틸리티도 뻔하죠. 한전 사는 거예요. 한전,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받으면 뭐부터 하냐면 야 일단 큰 거부터 채워. 한전 채우고 은행주들 골고루 몇 개 좀 채우고 자동차 현대차는 필수지. 현대차가 밸류 싸고 5월 달에 주주환원 정책 대규모로 할 수도 있다는데 현대차 채워.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걔네들이라고 뭐 그게 비중이 이제 회사별로 위탁운용사의 하우스별로 다르겠지만 채우긴 채운다는 거예요. 이 얘네들이 이걸 시가총액 그 비중보다 더 채우느냐 덜 채우느냐 그 싸움일 뿐이지 채우긴 채운다고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한 4% 5%다 그러면 4% 5%를 뭘로 채울까? 현대차 위주로 채우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요. 그렇게 골고루 섹터별로 채우는데 저 PBR 관련해서 또는 뭐 밸류에이션이 관련해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이 과거 절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절대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또는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싸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일단 시장의 합의상으로 이거는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이야. 밸류업 프로그램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야. 라고 보는 게 현대차, KB금융, 하나금융, 유틸리티 그리고 몇 개 보험주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은 이거 올랐다가 저거 올랐다가 하니까 이거 최근에는 갑자기 뭐 수율을 중요시 하니까 검사 장비를 사야 돼. 이렇게 이제 피곤하게 계속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또는 최근에 액침 냉각이야.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또는 최근에 유리기판이야.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만
저 PBR 종목들은 살 게 뻔하다고요. 살 게 뻔하니까 정해져 있어요. 살 수 있는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쇼핑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수밖에 없는 정해진 쇼핑의 종목군들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끌고 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이 개잡주들 PBR이거나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된다, 단기적으로는. 이미 PBR, 개잡주 주식들은 대형주들이 가고 나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격차 좁히기 위해서 잡주들이 움직이는 거지. 일단 매니저들은 돈 받으면 큰 것부터 사요. 잡주 안 사요.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골고루 바스켓으로 나는 저 PBR 관련된 섹터를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가져갈 수 있는 게 대기업들밖에 없다고요, 우선은.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음 주에 돈을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다음 주에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막 자기네들 자금 헐어가지고 막 사잖아요. 그럼 뭐 팔겠어요? 최근에 올랐던 거 내다 꽂고 그냥 이쪽으로 계속 돈 밀어 넣는 거죠. 왜냐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사줄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리 막 가는 거예요. 이게 결국에는 패락계 어떤 플레이랑 똑같아요. 남이 사줄 걸 알고 내가 먼저 가겠다. 먼저 깃발을 꽂겠다. 그 깃발 꽂기 게임이랑 마찬가지죠. 거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있으니 볼만하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주식이라는 게 이 회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성장 포인트가 있어.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살 놈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.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가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수급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결국에는 똑같다. 우리가 뭐 회사가 좋다 얘기하는 거나 수급을 예측하는 거나 결국 투자의 어떤 핵심이고 밸류 프로그램은 수급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